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더라. 아침을 먹으려 숟가락을 들었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머릿속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무리 헤아려 봐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불안한 마음에 식탁 위 달력을 봅니다. 아, 화요일이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지? 기억을 더듬을수록 머릿속은 온통 뿌연 안개로 가득해집니다. 며칠 전 끓인 국을 다시 끓이려 했죠. 아들이 엄마 그거 어제 먹은 거잖아 라고 말하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지에는 건망증이 심해지셨다는 말이 쓰여 있었지만 저는 그저 담담한 척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았죠. 밥을 짓다 불 켜는 것을 잊고 냄비를 들고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헤매는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거울 속 초췌한 얼굴은 더 이상 저 같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고? 스스로를 부정하며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출하려는데 현관 열쇠가 사라졌습니다. 집안을 온통 뒤졌지만 찾지 못했고 다음 날 냉장고 안에서 발견했죠. 친구와 약속을 잊고 온종일 집안을 서성이며 내가 뭘 하려 했지? 라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밤이 되면 갑자기 찾아오는 기억의 공백에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물건이 집에 있어도 텔레비전을 켜는 법을 잊어도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낯선 길을 걷다 초인종 소리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했죠. 아들이 병원에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아프기만 바라는 것 같아 라고 소리치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공원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아들 덕분에 집에 돌아왔을 땐 깊은 외로움이 마음을 짓눌렀죠. 가장 사랑하는 손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친구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그래만 반복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라며 스스로에게 소리치고 밤마다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이 사라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려 했지만 레시피가 떠오르지 않아 엉망인 맛을 냈습니다. 가족들이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건네도 누군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죠. 저는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버렸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라는 질문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웃고 울기를 반복하는 감정의 혼란 속에서 헤맸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며 상추잎에 맺힌 물방울을 보았습니다. 살아있구나. 나도 너도. 작은 생명에게서 삶의 의지를 다잡았죠. 낡은 LP판을 틀자 남편과 춤추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사는 기억 못해도 멜로디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요양원 방문을 앞두고 아들에게 나는 아직 내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외치며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노인들에게서 동질감을 느꼈고 아내의 사진을 보며 사랑해라고 말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손녀에게 그림을 그려주려 붓을 들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삐뚤빼뚤한 그림을 완성했죠.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을 잊고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며 시간의 흐름을 잊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내 이름은 순자, 나는 순자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내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준 노트에 글씨를 쓰지만 다음 날이면 낯선 글씨에 의아해했습니다. 머릿속의 기억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빗소리를 누군가 울고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젊은 시절의 남편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미소, 목소리, 모든 것이 선명했죠. 결혼식 날 행복했던 기억,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 남편과 텃밭에 상추를 심던 사소한 행복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 걱정 마, 내가 잘해낼게라고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흐릿했습니다. 아들이 건넨 녹음기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이게 나라고? 라며 놀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는 글귀만 읽을 수 있었고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밥 짓는 법은 잊었지만 쌀을 씻고
밥솥에 담는 손동작은 무의식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낡은 앨범 속 흑백 사진을 보며 이름 없는 추억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감정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롱 속 결혼 예물을 보며 이건 누구의 것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앨범 속 가족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었나? 밤중에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서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들 어디 갔지? 라며 텅 빈 집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손녀에게 그려줬던 그림도 흐릿해져 윤곽만 남았고 남편의 사진을 보며 당신은 누구였더라?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찾아왔지만 저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전화가 와도 전화기를 내려놓았고 아침에 밥을 먹으려 수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종이와 펜으로 의미 없는 낙서를 하고 엄마라는 부름에도 그 의미를 잊었습니다. 서랍을 열었다 닫는 의미 없는 행위를 반복하고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려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앉아 그저 햇살을 쬐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몸은 기억했지만 머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텅 빈 눈빛으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의 흐름을 잊었습니다. 시계의 숫자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계절의 변화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이불을 만지며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된장 냄새에 잠시 지훈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이내 그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름이 뭐였지? 라고 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여주려 할 때 나는 내가 먹을 수 있어 라며 거부했습니다. 밤에 잠 못 들고 뒤척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평온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요양원의 아기 인형을 보고 옹알이를 하고 햇빛의 움직임을 따라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웃으면 따라 웃고 슬퍼하면 따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 은서의 손을 잡고 그 따뜻함에 미소 지었지만 은서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곧 그냥 여기에 있어도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낼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나이.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눈물만 흘립니다. 앨범 속 사진들을 보며 우리 같이 여행도 갔었지? 참 행복했어.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손녀에게 그림을 그려주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을 이어가며 사랑을 가득 담은 그림 한 점을 완성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들어옵니다. 저는 더 이상 기억을 애써 잡으려 하지 않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손녀가 제가 남긴 그림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손녀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이 그림 너무 예뻐요라고 말하고 아들은 제 귀에 엄마 사랑해요라고 속삭입니다. 저는 의식 없이 누워있지만 그들의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미소를 짓습니다. 제 숨이 멈췄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남아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구나.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의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까. 아들은 제가 남긴 녹음기를 다시 틀어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라는 제 목소리에 눈물을 흘립니다. 가족들은 제 묘를 찾아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아들은 제가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손녀는 제가 그려준 그림을 보며 할머니는 저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국을 끓이고 제 낡은 립스틱과 손수건의 향기를 맡으며 추억에 잠깁니다. 손녀는 저와 길을 잃었던 공원을 다시 찾아가고 텃밭에 물을 주며 저의 온기를 느낍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할머니는 저기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라고 말하는 아들과 손녀를 보며 저는 꿈속에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걱정 마. 다 괜찮아. 아들은 매일 아침 제가 끓였던 것처럼 국을 끓입니다. 엄마의 레시피는 잊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기억합니다. 아들은 제 낡은 립스틱과 손수건을 발견하고 제 친구는 아들에게 제가 남긴 편지를 건넵니다. 아들은 텅 빈 식탁 의자를 보며 저를 그리워하고 설거지를 할 때 제가 냄비를 닦던 습관을 따라합니다. 손녀는 제 텃밭을 정성스레 돌보며 흙을 만지고 아들과 함께 옥상에 올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제가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들은 꿈속에서 저와 만나고 가족 사진을 보며
서로를 껴안습니다. 아들은 제가 자주 걷던 길을 혼자 걷고 제 방에서 나는 향수 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들은 앨범을 넘기며 손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 빈자리를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갑니다. 내 삶은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었구나. 행복한 조각, 슬픈 조각, 그리고 사랑하는 조각들. 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손녀는 새 앨범에 저와 함께했던 추억을 담고 아들은 저의 립스틱 냄새를 맡으며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내가 남긴 건 사라진 기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따뜻한 유산이었다고 말합니다. 밤하늘에 제 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비가 내립니다. 가족들은 제 그림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으며 제가 항상 함께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구나.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의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까. 아들은 제가 남긴 편지를 발견하고 오열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텅 빈 제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가족들은 그 빈 공간을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갑니다. 손녀는 저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아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당신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영원한 기억의 조각으로. 아들은 이제 매일 아침 제 낡은 밥솥에 밥을 짓습니다. 제가 쌀을 씻던 것처럼 손을 여러 번 헹구고 물을 맞춥니다. 그 밥맛은 예전과 다르지만 아들은 밥알 하나하나에 제 손길이 닿아 있음을 느낍니다. 엄마 밥 먹자 하고 저에게 말하듯 혼자 중얼거립니다. 손녀 은서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제 방에 가져와 조용히 놓습니다. 할머니, 저 잘했죠? 라고 말하고는 제가 잘했어라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서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상상하며 방을 나섭니다. 은서에게 저는 말이 없는 그림이지만 가장 따뜻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아들은 제 장롱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발견합니다. 푼돈이 차곡차곡 모여 있고 마지막 입금 내역은 손녀의 졸업식 날짜였습니다. 은서 졸업 축하라는 글씨를 보며 아들은 말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제가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손녀를 위해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준비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담요를 덮어주면 덮어주고 차가운 물을 주면 마십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따뜻한 온기와 차가운 감촉만이 존재합니다. 때때로 제가 아기처럼 옹알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다가도 이내 엄마,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놀았었지? 라며 제 손을 잡고 흔듭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해도 아들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저는 익숙한 사랑을 느낍니다. 제 병실 창가에는 아들이 가져다 준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제비꽃입니다. 제가 물을 주지 않아도 아들은 매일 와서 물을 주고 잎을 닦아줍니다. 꽃이 피어날 때마다 아들은 엄마, 꽃이 피었어. 예쁘지?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꽃은 저의 기억을 대신해 피어나고 아들의 사랑은 그 꽃에 담겨 저에게 전달됩니다. 가족들은 이제 서로에게 엄마가 그랬잖아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남긴 사소한 습관, 제가 했던 말들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들은 제가 설거지할 때 냄비를 닦던 습관을, 손녀는 제가 밥을 씹던 버릇을 닮아갑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아들이 틀어줍니다. 저는 가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멜로디가 시작되자 저의 발이 저절로 리듬을 탑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활짝 웃습니다. 엄마, 이 노래 기억해? 라고 묻지만 저는 그저 멜로디에 맞춰 손을 흔들 뿐입니다. 밤이 되면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넘어졌을 때 엄마가 무릎에 약 발라주면서 괜찮아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저는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기억은 없지만 그 목소리가 주는 안정감은 온전히 느낍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제 눈은 여전히 빛을 향합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면 저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마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잡으려는 것처럼. 제 생일날 아들은 제 손에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을 쥐어줍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케이크가 무엇인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는 마음만은 온전히 느낍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에서 깨어나 여보라고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아들은 놀라 저를 바라봅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제가 남편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기억은 없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아들은 깨닫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은 감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고 있는 아들과 손녀의 따뜻한 온기만은 온전히 느낍니다. 그들이 저에게 속삭이는 말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저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제 숨이 멈춥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놓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손녀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아 마지막 그림을 그립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라고 쓰고 그림 아래에는 제가 남긴 삐뚤빼뚤한 그림을 덧붙입니다. 저는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제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저처럼 따뜻한 아버지가 되었고 손녀는 저처럼 강인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당신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영원한 기억의 조각으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